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훈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8, 첫 번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원조와 이들 원조로부터 발전된 감정과 신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관해 가급적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항목을 정해놓고 기록을 해나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정해놓고 이에 대한 기록을 해 나감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약 여러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집단에 대해 파악하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누가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도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즉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한테 느꼈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계층, 종교적인 배경, 성적인 선호 또는 이민자, 난민 혹은 외국인, 교육, 장애 조건, 출신 지역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9번째 훈련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가능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킨 개인적인 감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신념, 그리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타인들에 대해서 기록해 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변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 장벽이라고 믿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장벽에 대한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을 함께 기록해 봅니다. 세 번째, 타인을 재확인하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당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 당신이 찾은 곳은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봅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훈련 9에 관한 내용은 자기 자신을 클라이언트로 생각을 하고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었을 때 아니면 클라이언트라고 상상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로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쳤던 영향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훈련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0번째 훈련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감정, 경험 등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찾고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지난 몇백 년 동안 민중의 역사 혹은 여성 인권 투쟁의 역사 등을 대상자로 정했다면 이러한 배경들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를 여성, 장애인, 이민자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시키지 말고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민자나 당신이 선택한 대상자를 하나의 큰 전체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중압감을 느낄 필요 없이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상자들의 경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서적 기록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 시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민의 또는 시민의 생활사, 투쟁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들, 영어로 아카이브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아카이브들을 참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대상자의 경험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찾고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큰 세 번째, 당신이 선택한 이러한 대상자와 관련된 서적을 최소한 2권 이상 정독해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급적 잘 알려진 저자나 혹은 많이 소개된 내용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을 소재로 다룬 소설이나 자서전 등 관련 서적을 읽을 경우에 지적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과 사회적인 차별, 치료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영화 등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네 번째, 당신이 선택한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 최소한 2번 이상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행사, 교육, 문화 행사로서 때론 거리 행사, 종교적인 예배 참여, 집단 회의 참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혼자서 참여하는 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타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행사와 같이 새로운 분위기의 행사에 참여해서 일상적인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이나 쑥스러움을 느꼈다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타인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편하게 느꼈던 감정들은 아마 서서히 누그러져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번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신이 불편하게 느낀 감정이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매우 불편하다고 느낀 감정이 차츰 어느 정도 지나면 다소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누그러뜨려진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대상자들 가운데 몇몇의 사람이나 혹은 집단을 선정하여 집단 구성원들 경험에 대해서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 성별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선정해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 집단의 대표성을 띤 보편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너무 독특한 특성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것과 차이를 많이 보이는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큰 5번째에서
보편적인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되고 이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훈련 11번째에서는 앞에서 훈련 10번째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첫 번째, 앞에서 훈련 10번째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에 관해 기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사건, 경험, 저자 등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경험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은 조직화하는 것인데 이 조직화를 하다 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당신이 기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나는 내용들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과 함께 이야기한 사람들 자신이 방문한 사람, 장소, 모임, 그리고 읽은 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들이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한 내용 등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사람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큰 세 번째, 당신이 선정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상자를 인지할 때 첫 번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의해 타인을 인지하는 내용과 오늘 여기에서 적용한 방법에 의해 타인을 인지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추상적인 대상자들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기록했던 대상자들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지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자들에 관한 인지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을 인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훈련 12번째를 들어가겠습니다. 훈련 12번째에서는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 정의가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때 내용과 과정은 새로운 맥락에서 익숙한 개념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과정과 이 사용이 아니라 사정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정과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배웠던 어세스먼트,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큰 여섯 번째, 폭넓은 정체성을 개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만나야 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대처 기술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일곱 번째, 자기에 대한 인식은 생애 전반에 걸친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령이 어리건 연령이 중년 이상을 지났던지 간에 자기 인식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걸쳐서 넓혀지고 또한 확장되어져 가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 모델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변화 모델의 적용에는 작게 네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선택한 대상자와 관련해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모델을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당신 자신의 경험을 기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외에도 당신이 참석한 행사, 읽은 책이나 관람한 영화,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변화 모델 적용에서 작은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반응이 당신이 이러한 훈련을 하기 전과 훈련 이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취향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적 지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경우와 훈련을 한 이후의 경험이 달라질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신이 선정한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한 이해하는 방법이나 관심을 두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작은 세 번째의 변화를 기록해야 됩니다. 작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12가지에 걸쳐서 12가지 훈련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신이 미래에 만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을 넓히는 훈련 과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립성을 유지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지식이나 가치관, 기술, 태도들을 먼저 정립해 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만날 다양한 종류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처 기술이 부족하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론과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 인식을 넓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딜레마, 갈등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통해서 훈련을 먼저 마치고 실습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들 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대하고, 또한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동화되거나 매몰되지 않는 안전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습 현장에 투입되셔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경험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타인들,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독서, 영화 감상, 그리고 집단에서의 참여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인 철저한 자기 인식 훈련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클라이언트나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철저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기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친 이후에 미래의 전문가로서 자기 인식을 하는 질문들,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